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말에도 탄핵 찬반 양측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신고 인원이 찬반 합쳐서 32만 명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매번 주말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에 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다가 여기 못 들어왔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지금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까지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데 정말 오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오늘 지금 오후 1시부터는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이 광화문 그리고 또 여의도 나아가 지금 그 울산에서도 지금 이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후 5시 정도는 탄핵 찬성하는 집회가 또 지금 경복궁 앞에서 또 열린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양측에 나오는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집회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이른바 광화문 대첩이라고 해서 그 큰 어떤 집회가 있는 다음에 바로 그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효능감 그 부분으로 여세를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는 반면에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불안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크게 서지 않아서인지 생각보다 적어도 그 광장으로 나오는 인원수에서는 탄핵 반대하는 측이 탄핵 찬성하는 것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이상 가면 더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명을 하달받은 내란 대행이라는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는 것도 고려하십니까?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헌재의 신속한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는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30일인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 위헌적 그 상황을 계속 지속하는 걸 첫 번째로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대통령이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헌법 111조 해석상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한 지가 벌써 3달이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하는 동안에 2명을 임명하고 또 1명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마은혁 재판관이고요. 그래서 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그 결정이 내려진 지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위법적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권한 복귀한 한덕수 총리 역시 이분의 아무런 언급도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결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 실제 탄핵 심판에서 내부 의견, 8인의 재판관의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 이 부분과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다가 헌법재판소 선고 결정이 계속 늦어지는 이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는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장에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든 그 이상의 다른 조치든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30일이면 바로 내일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민주당이 초강수를 두는 이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민주당 측 패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안 들어가면 8대0, 들어가도 9대0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시키지 못해서 안달인 것이죠. 만약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내부적인 기류를 어떤 식으로 알았다고 하면 그것은 범죄 아닙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왜 이렇게 예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왜 이렇게 어떤 그 조급하고 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 이유를 오히려 저는 민주당 측에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민주당이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0월 3일 비상계엄이 정말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님들한테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판결했던 것처럼. 그런데 어떤 기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본인들이 소추해놓고 이제는 재판관도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끼워넣고 꼽아 넣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 우리가 그 법률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동서고금 만고불면의 진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재판관의 어떤 의견, 그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금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이유로 뭐 다른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불안하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시고 하시든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정당하다고 하면은 지금 8인 체제에서 빨리 판결을 선고하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체하면 줄줄이 탄핵 소추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죠.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을 의결 정족수 이하로 탄핵 소추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몇 명까지 그러면 탄핵 몇 명까지는 제한이 없죠. 과반수 이하로 떨어뜨리면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합니다. 그 조금 전에 구인 체제를 민주당이 이렇게 강도 높게 요구하고 그 탄핵까지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왜 임명하지 않는 거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또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들어갈 경우에 기각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들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적 의무가 발생해서 당연히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유불리에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민주당이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 선고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 유불리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지체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죠. 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 건데 그걸 뭐 사전에 지금 뭐 진행 상황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실제 8대0 유지되고 있는지 5대3인지 6대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판관. 그래서 구인의 완결체로서 선고를 하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앞서 저희가 김용민 의원 발언 들려드렸는데요. 이 김용민 의원 말대로 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면 이거 국정 운영에 큰 타격 아닌가요? 이걸 가지고 입법 쿠데타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국헌문란, 국토 참전의 목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국가기관을 기능을 상당 기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행사하게 하는 그것을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어떻게 대명천재 대한민국 87년 체제 헌법 하에 있는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저는 이 방송에서 그럽니다. 이런 얘기했던 김용민 의원 이거 민주당 자체에서 제명 결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국무회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무회의 운영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오늘 지금 주진우 의원이 그 글을 쓴 것처럼 지금 현재는 국무회의 운영 규정을 과반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만 네. 이 규정을 개정해서 2인 이상을 해도 개의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시도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한마디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무슨 일이 있는 것이죠? 왜 한꺼번에 뭐가 잘못했는데 한꺼번에 다 탄핵을 하죠? 그것 자체가
현재의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 외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하는 상황 때문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마지막 단계 최후적 수단까지를 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 네.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주 초에는 선거 일정을 잡고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 이전까지는 선고한다는 헌법재판소에 일단 설명이 있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계속 선고가 지연되고 지체돼서 4월 18일을 넘기는 상황을 혹시라도 의도하는 게 아닌가. 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구의 기능 정지를 넘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어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국가적 중대 사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선 민주당으로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 국무위원 총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이 줄탄핵 기류가 확산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 진보 농객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되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비정상이죠.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김어준 씨가 그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이른바 수도권 3인방이라고 해서 안기령 씨 또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경례하니까 앞에 큰절 넙죽하게 되는 마치 김어준 씨가 민주당의 상황과 같이 지령을 내리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음모론으로서 사실상 어떤 계획을 거기에 본인의 어떤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띄우고 그러면은 민주당 초선 강성 의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젠더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은 어떤 잘못했습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형법상에 무고죄가 있습니다. 무고죄가 뭐냐 하면은 허위의 사실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받기 위해서 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엄히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 있는 그 국무위원들, 다른 의원들이 뭘 잘못했죠? 무슨 탄핵 사유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탄핵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든 현재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이 사실상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법을 통과시키고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윤석열 정부를 타도한다. 이런 지령을 내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강성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이 분들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내란 선동 이런 부분으로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전한길 강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던하게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쓴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내란 선동이라고 해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강한 이런 의안을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실관계에 의한 비판이시고요. 이 사실관계를 보면 처음에는 아마 노종면 의원이 한덕수 대행이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2%에 출연해서 이 경우에 어떻게 민주당이 이 난관을 풀어갈 묘안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 국민의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의원 일거에 탄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최상목 대행이 되면서 2명 임명했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4월 18일을 앞두고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출연해서 김용민 의원에게 김어준 씨가 이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민주당 내부의 논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김용민 의원이 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 D를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네. 김어준 씨의 얘기를 듣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해서 이렇게 비판하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진보 진영에서 유튜버 김어준 씨가 나름의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어떤 줄탄핵 의견이 김어준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단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도 냈거든요. 어떤 배경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이 상황을 계속 둘 경우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가진 2명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 대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원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이미 그 지난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위법이 8인 전원일치로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즉시 임명해야 되고 안 한 것은 지금 위헌위법인 건 명백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통해서 실제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까지 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한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결정의 취지에 맞춰서 두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4월 18일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평의가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실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이라는 만장일치를 희망했던 게 아닌가. 국민적 너무 중요한 거니까 국민적 통합적 차원에서 더 이상 8대 0으로 만들다고 하면 4월 18일을 훅 넘어갈 수 있다. 네, 저희가 그동안은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은 금요일 날 선고를 했죠. 예. 그런 점에 설레에 비춰봤을 때에 다가오는 4월 4일 금요일 혹은 4월 11일 금요일 선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한마디로 이미선 그리고 문형배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기 전까지도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선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의 현행범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마은혁 우리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빨리 선고하라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중 플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앞에서는 빨리 선고하라고 해놓고는 지금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빨리 꽂아 넣어라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변론 갱신되고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선을 하나로 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선고하라고 하면은 빨리 선고해서 반드시 이거 4월 18일 이 퇴임 두 분이 퇴임하기 전까지 선고하라. 이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국민을 위해서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